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건강검진 결과는 표만 딱 오잖아요.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없더라고요. 봐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운동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안 좋아서 건강관이 계속 나왔던 거 같아요. 암 전 단계. 실명을 하거나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울고 싶었어요. 처음 봤는데 충격적이었거든요. 귀하신 몸 건강검진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을 통해서 위암 생존율을 약 40% 이상 개선한 바도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 발견율을 70에서 90%까지 낮출 수 있고, 그런데 이젠 건강검진이 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3분의 2 공기는 드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시고. 위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면 최소한 1, 2년 있다가는 검사를 하시도록 뭔가를 하고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42세 노을님인데요. 你在办公室吗? 저는 길 선생님과 일주일에 2번 중국어로 공부합니다. 텍스트를 썼는데 한번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길노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매년 위 내시경을 했었을 때 계속 이게 안 좋게 이름만 바뀌면서 안 좋아지고, 올해 또 헬리코박터 양성도 판정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위내시경 검사상 역류성 식도염, 만성 표재성 위염이 관찰되었습니다. 아, 만성 표재성 위염이 관찰됐다. 이때는? 네. 18년도에는 위내시경 검사상 위축성 위염 소견입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어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위염이 꾸준히 발견됐습니다. 그 이름은 매번 달랐죠.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발작성 위염까지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빠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딱 건강검진 결과는 표만 딱 오잖아요, 메일로. 그리고 뭐 의사 상담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위에 염증이 있는 정도지, 이게 어느 정도 뭐 심각하고 어떤, 왜냐하면 전 증상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위암을 예방하려면 위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특정 약물, 헬리코박터균 등에 의해 위 내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위염이라고 하죠. 문제는 위염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악화되다 보면 특정 단계부터는 치료가 어렵고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종류가 참 다양한데 어떤 위염일 때 좀 더 긴장해야 하는 걸까요? 미란은 이제 점막에 국한된 손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궤양은 점막 하층까지 진행된 손상을 말해서 그 깊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미란이 점막에 손상이 있고 그러한 분들에서 조금 더 위염 관련된 증상이 많이 발현을 하죠. 그렇지만 미란이 꼭 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미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위암으로 진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장기간의 위염으로 인해서 이제 점막세포의 결손이 오랫동안 나타나는, 점막이 얇아져서 위축되는, 우리가 위축된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얇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발작성 위염, 표재성 위염, 사실 흔한 것으로 치면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할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위염들 중에서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 혹은 장상피 화생, 이러한 내용들은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위 내벽의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위내시경 검사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40세부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염, 위궤양, 위암 등 위 구조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술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헬리코박터에 대한 조직 검사라든지 키트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위장 조영술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위장 조영술이 먼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CT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CT에서는 거의 관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조기 위암 환자들은 내시경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10년째) 건강검진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견되고 있는 노을님. 위 건강 전반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검사 시작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다음 위축성 위염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초기 양상의 부분이 보이고요. 위 점막의 위축성 위염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 안녕하세요. 이쪽 앉으십시오. 내시경으로 보이는 위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급성 위염인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위염인지. 네. 위축성 위염은 이제 만성 위염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벽지를 처음에 이제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벽도 튼튼하고 벽지도 잘 도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이 오래되면 벽지도 닳고 상하는 것처럼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도 점점 얇아집니다. 그게 위축성 위염이고요. 이 위 아래쪽에 보통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위를 굉장히 빠르게 잠식시켜 나가는 그런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장상 피화생을 거쳐 선종으로 발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며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다시 위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아주 초기 단계의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등을 통해서 위축을 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간 어떤 돌아올 수 없는 포인트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이것을 다시 돌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방침을 바꿔야 돼요.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감시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덜 빠르게, 느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식습관 조절이라든지 제균 치료라든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0에서 50%, 서울 인구 기준으로 47%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거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특히 국내에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위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소를 분비합니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는 언제 제균하면 치료가 효과가 좋냐? 바로 지금 길로올림처럼 젊으셨을 때. 지금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급격히 늦출 수가 있고요. 오늘 치료를 하고 제균 효과가 1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경우하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시는 분 하고는 위암 발생률이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정년 퇴직을 앞둔 태현님. 기다려. 안녕하세요. 국내에 사는 60대 유태현입니다. 야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막 쓰리고 막 이게 막 거부룩하고 속쓰림을 막 느끼는 걸 느꼈었어요.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쓰림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막 12시간씩 근무할 때는 심했었어요. 태현님은 30년 넘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오셨다고 해요. 일주일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출근하는 날엔 주로 컵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나가기 바쁘셨죠. 사실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약간 어정쩡한 시간이긴 한데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2끼 먹어요. 그 작은들은. 요렇게 드시고 이 다음 식사는 회사가 8시에 먹고.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위장약을 달고 살 정도로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들 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10년치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연님 기록도 찾아봤는데요. 22년도면 2년 전에 딱 검사하신 거예요? 예, 2년 전에 검사했는데 그런 거. 만성 위축염성 위염, 미란성 위염, 정상 화상, 불량한 식생활, 음주, 흡연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 시 암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식생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적인 인내심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야, 암으로 든다고 그래. 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밑에 보면은 뭐 식생활이라든지 음주 뭐 이런 거 흡연을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의사 누구나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항상 평소에 누가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병원 가도 하다못해 치과 가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검진 결과를 그냥 지나치셨구나.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태연님과 비슷하실 거예요. 지난 검진 후 2년,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위축성 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점막 아래쪽에 혈관들이 투영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요. 이러한 장상피, 자, 화생된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 말이 좀 어렵죠. 위 점막이 장처럼 변한 건데 위암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위에 이런 많은 종류의 미란들과, 미란은 점막이 얕게 파인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가 하얗게 기존의 위쪽에서 보였던 이런 핑크 색깔의 도톰한 점막, 그리고 잘 살아있는 혈관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는 하얗게 좀 질려 있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장 조직이 이사 와서 땜질을 해놓은, 그게 바로 장상피 화생. 이런 데서는 위암이 자주 생겨요. 네네, 전암병변이에요. 암 전 단계. 오래된 위축성 위염으로 상처받은 위 점막이 장세포로 대치되면 장상피 화생이 되는데요. 이후 저도 선종, 고도 선종으로 발전해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생률을 1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것이 트리거가 돼서 만성 위염,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이 시작이 되고요.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 더 진행되면 장상피 화생, 그리고 장상피 화생에서 선종, 이제 암의 임박한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기 위암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진행 위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물 치료로 이걸 돌리려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 관리, 식습관 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감시, 선종이나 조기 위암이 생기는지 여부를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서 빨리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벽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긴 어렵지만 더 악화되는 걸 늦추고 위암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명확합니다. 가공된 햄, 소시지, 탄 음식과 염장식품, 짠 음식은 위암의 발생을 높입니다. 위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에서의 질산염 관련 화합물의 발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훈제 음식, 탄 음식, 그리고 조리한 지 오래된 음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그 질산염 관련된 화합물의 생성을 좀 늦출 수 있는 것이 이제 채소나 과일류의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의 그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위암 예방에 있어서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암이 발생되는 원인 첫 번째는 짜게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짜게 먹으면 위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염증이 생겨요. 보통 짜게 드시면 4배 정도가 더 많이 위암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는 탄 음식입니다. 근데 탄 음식이라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육류나 생선 종류를 태워서 드시게 되면 거기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걸 드시면 이제 7배 정도 위암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염장 음식은 가급적 자연 음식으로 바꿔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얘는 염장식품입니다. 가급적 배추 겉절이의 형태로 바꿔 드시면 더 좋고요. 오이나 깻잎 장아찌도 결국은 절여져 있는 애들이에요. 쌈 채소로 드시면 훨씬 낫죠. 그리고 단무지도 절임식품이에요. 그래서 새콤달콤 무생채로 바꿔 드시는 게 훨씬 더 염분의 섭취를 줄이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위암 예방 밥상의 원칙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 좋다는 걸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신선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되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장아찌나 절임보다는 쌈채소나 샐러드, 겉절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덜 짜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윤종익입니다. 오늘은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킬 수 있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활용한 호흡 운동과 그리고 위,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경직된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의 꼬리뼈가 의자에 닿을 수 있도록 척추를 한번 바로 세워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 한번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위에 있는 손으로는 내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들을 가져가시고요. 내 아래에 있는 손으로는 내 배가 풀려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푹 풀려지고 다시 뱉을 때도 다시 쭉 들어간다는 느낌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 들이마실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복식 호흡으로 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위를 편하게 해줍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려놓으시고요.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을 수 있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근데 이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 자세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 범위 내까지만 엉덩이를 앉아준다는 느낌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 상태에서 양손은 무릎 앞에다가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렇지.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지금 이 발 뒤꿈치에 붙어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양손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양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내 양팔 사이로 내 상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들어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10초 편하게 호흡 가져갈 거예요. 둘, 위암으로 속이 불편할 때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8, 9, 좋습니다. 지금까지 위 내시경으로 위암을 예방하는 법 알아봤고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대장암, 대장 내시경에 대해 살펴볼게요. 세 번째 귀하신 몸, 성화님은 50대 중반부터 대장 내시경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강성화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선종이라는 혹을 띄어서 늘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고요. 그 선종을 이제 뗄 때 놓치지 않고 다 뗐는지 아니면 한두 개 정도 놓쳤다가 그게 혹시 악성으로 변하면은 이제 암이 될까 봐 그런 거죠. 건강검진 하실 때 대변을 채취해서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분변 자멸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상이 있다는 뜻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멸 검사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된다.
자멸검사에서 혈액이 나와야만 대장 내시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자멸검사가 해가지고 거기서 혈액이 안 나오면은 대장 내시경을 안 하죠. 대장 내시경 검사로 용종, 그것도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발견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50세부터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하고요.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변 자멸 검사가 대장암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변에 있는 피를 확인하는 건데요. 대변에 섞여 있는 미세한 혈액도 검출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것을 대장암 검진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대장암이 발생하면 거기서 출혈이 미세하게 발생하면서 대변에 섞여서 분별 자멸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장암 중에서도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분변 검사를 해도 계속 음성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분변 자멸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에 용종도 없고 암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종이 나온 지 1년 만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화님. 올해는 괜찮을까요? 걱정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귀하신 몸. 변비 때문에 응급실에 간 횟수만 서너 번. 20년 넘게 변비약 없인 화장실을 못 간다는 행연님입니다. 이렇게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용종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대요. 그 원인이 제가 용종이 자주 생기는 이게 원인이 변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화장실도 문제이지만 더 큰 고민은 장 건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변비 있는 사람들이 용종이 잘 생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5년 전부터 이게 용종이 2개가 발견했는데 그 조직 검사하니까 선종이라 하더라고요. 암의 씨앗이라 하더라고요. 선종이 가만히 놔주면 그건 컸어요. 센치가 커가지고 이게 아마 한 1년만 넘어갔으면은 아마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났죠. 과거 용종과 선종이 나온 이력을 갖고 계신 성환님과 행연님. 1년 만에 받는 대장 내시경. 결과는 어떨까요? 대장 내시경은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될 경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제 건강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은 첫 번째로 대장암을 발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장암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대장 용종, 특히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 용종, 특히 선종을 제거했을 때 대장암 발견율을 70에서 90%까지 낮출 수 있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정도나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 내시경을 통한 대장 용종, 대장 선종의 제거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이자 치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행결장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절제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시고. 그런데 검사 중 용종이 또 발견됐네요. 이렇게 내시경 검사 중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이 될 위험도가 높은 선종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 방침이 정해지죠. 안녕하세요. 네. 그날 검사 받으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뗀 용종만 개수로 따지면 14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4개를 저희가 제거를 했고 이제 용종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용종이 암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용종 중에서도 암으로 갈 수 있는 용종 그리고 암으로 가지 않는 용종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가는 용종 중에 대표적인 게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14개를 떼서 다 조직 검사를 저희 병리과 교수님께 보내드렸고 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14개 중에 10개가 선종으로 나왔어요. 선종으로. 예.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발견해 제거한 용종은 총 14개.
이 중 10개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입니다. 대장 용종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용종이란 대장 내부 점막에 작은 혹처럼 돌출된 병변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증상은 없지만 그대로 두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선종은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통상 1cm의 선종이 암으로 진행하기까지는 약 2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종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뭐 가족력이 좀 있으세요? 대장암 가족력이라든지. 부친이 직장암하고 위암이 있습니다. 혹시 술, 담배 하세요? 술, 담배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네. 식사 습관은 좀 어떠셨어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편이셨어요? 주로 육류를 거의 많이 먹었죠. 네. 한 7, 80%는 육류. 대장암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릴까요? 50세 이상이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나쁜 식습관과 비만, 흡연과 음주, 그리고 대장 용종, 선종이 있어도 고위험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번 결과로 봐서는 선종이 10개면 저희가 최소한 1, 2년 있다가는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서 대장 내시경의 주기를 결정할 때도 용종의 개수라든지 특히 선종이죠. 선종의 개수라든지 크기 그리고 선종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몇 년 후에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향후에도 그런 선종이라든지 하는 그런 대장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분들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님은 어떨까요? 용종이 3개 있어서 떼셨어요. 선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조직 검사를 봤더니 이제 3개 중에 선종이 1개 있었어요. 잘 제거되셨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행여님도 용종 3개 중 하나가 선종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장암 발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이 조절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키기 힘든 건데요. 흡연, 음주, 과도한 육류 섭취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위험인자가 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대장 선종이 많이 발견된 분들은 그런 식사를 즐겨 하신다면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고요. 체중 감량 그리고 복부 비만을 감량하는 것이 대장 선종이나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붉은 육류, 단백질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백질은 챙겨 드셔야 돼요. 대신에 건강한 형태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갈비, 속꼬리 얘네들 다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죠. 얘네들보다는 소고기의 사태나 우둔살, 돼지고기의 안심이나 앞다리처럼 다소 담백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살짝 뻑뻑이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쪄서 드시거나 살짝 졸여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형태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더 낫겠네요.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드셔도 괜찮으신데 드실 때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것까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매일 먹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드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드시지는 마시고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게 일주일에 육류를 400g 정도 400g 라고 가정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었다 하시면 2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런 거 두 사이즈 정도가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반찬으로 즐기시는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해서 너무 육류 위주로 드시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류뿐 아니라 계란, 두부,
콩,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장과 관련된 질환들은 내 몸의 신체 활동량과 굉장히 큰 연관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신체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대장암이나 변비와 같은 질환들에 대한 발병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은 운동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왼발을 들어 올리실게요. 왼발 들어 올리시고 오른손이 먼저 앞으로 나갈게요. 그렇죠. 오른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좋습니다. 호흡 한번 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아버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손과 다리가 좀 같이 움직이고 계시죠? 팔과 다리가 항상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들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먼저 저와 같이 왼손을 의자 위에 얹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왼손 얹어 놓고 오른손은 허리 옆에다 둘게요. 그렇죠. 허리 옆에다 두시고 먼저 오른발을 높이 들어 올릴게요. 그렇죠. 오른발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 오른발을 뒤로 보내면서 상체를 살짝 기울일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상체를 기울일 거예요. 그렇죠. 오른발, 이때 오른발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만 더 아래로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좋습니다. 일어나실 때는 왼발로 바닥 누르면서 일어나시기.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셋. 내려가면서, 그렇죠. 자세 유지. 일어나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 좋습니다. 위암 예방법 핵심 정리. 위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3위권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식습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식사하시는 부분이 매우 짠 음식, 그리고 탄 음식, 그다음에 훈제, 그다음에 이제 가공된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작용할 거고요. 직계가족에 위암이 있으신 분들은 위암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약 2~3배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까지 있다 그러면 10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암 가족력 플러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같이 있으면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생활 습관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짠 음식, 오래된 음식, 훈제하거나 탄 음식은 절대 금물. 신선한 채소를 몇 끼 충분히 섭취하고 헬리코박터균은 제균 치료를 받아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죠. (10년간) 이어져 온 위염으로 위축성 위염까지 온 노을림.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었죠. 어떤 약이죠? 이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는 약인데요. 하루에 4번 먹어야 돼요. 4번? 네. 어떻게 지금 드시고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에 한 번씩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먹고. 독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헬리코박터균은 제균 실패율이 높아 치료 후 재검사도 꼭 받아야 합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 우리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식습관이죠. 몇 끼 식사 일지를 적으며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챙기려 노력하고 계신데요. 공유는 노란색, 채소는 초록색, 콩, 고기, 생선, 달걀은 파란색, 과일은 빨간색. 이 제품은 이렇게 주황색 해가지고 되게 화려하죠. 만약에 이날은 주황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은 좀 더 챙겨 먹고 색깔이 들어가게. 네. 워킹맘으로 일하며 배달 음식이나 레토르트 식품을 즐겨 드셨던 노을님. 이제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 끼, 하루하루가 쌓이면 10년, 20년 뒤엔 더 달라지실 겁니다. 그동안에 그냥 귀찮아서 대충 먹고 그냥 뭐 막 시켜 먹고 외식 많이 하고
그런 게 편리하고 또 되게 자극적이고 또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했다면 요번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좀 제 몸에게 선물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번에 우리 귀하신 몸에 너무 잘 출연하신 분 태연님이시죠. 위암 전 단계 장상피화생의 의미를 이제 아셨죠? 아버님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네. 뭐 드시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뭐 바뀌신 게 있으세요? 혼자 오빠 때 혼자 출근하니까 컵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어요. 컵라면에 밥 말아 먹고 후딱 먹고 일주일에 한 2번은 먹었는데 2번, 3번 많이 먹기는 3번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컵라면을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밥 말아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식습관 개선.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은 일절 끊었죠. 자, 다 됐어. 나트륨이 많은 국과 찌개도 피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꼭 챙기시고요. 짜게 먹어야 맛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심심하게 드시려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항상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땄다가 또 다시 냉장고 놨다가 다시 먹고. 제철의 음식을 먹는 거지. 상추도 밭에서 농사 많이 짓잖아. 아버님 식습관이 평소에 네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좋아하죠. 국을 끓여도 끓여주기가 싫어요. 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두부 넣고 끓이잖아요. 국만 따라 먹어요. 건더기를 안 먹어요. 저는 이제 후루룩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요. 같이 술 안 마시다가 이제 국물 같은 걸 좋아하고 후루룩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바꿔보려고 이제 건더기 정도로 먹고 이제 물을 많이 먹으려고 그래.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안 넘어가. 장상피 화상이 그 암으로 전전한다고 원래 그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좀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생각하고 그래서 좀 건강 챙겨가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하게 됐습니다. 2021년에 국가암 결과 데이터를 보면 대장암이 전체 갑상선 암을 이어서 2위를 차지했거든요. 추측컨대 말씀드렸던 대장암 혹은 대장 선종의 위험 인자인 흡연, 음주, 비만 그리고 과도한 육류라든지 이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하는 법 다시 짚어드릴게요. 붉은 고기와 고지방 식사, 특히 육가공품을 피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는 늘리세요. 신체 활동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금연, 금주는 기본. 대장 용종이 자주 재발해서 걱정 많았던 행연님. 대장암은 평소 식습관과 관련이 많은 대표적인 암입니다. 식사일기를 쓰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무구지를 최고 좋아. 몇 끼마다 다양한 나물 반찬을 이용해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게 목표. 이 시계를 놔놓고 최소한 20분은 먹으려고 합니다. 김치보다는 겉절이를,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능한 조금만, 나물은 싱겁게 무치세요. 한 가지 더, 몇 끼 식사를 할 때마다 딱 5번만 더 채소 반찬으로 젓가락을 가져가 보세요. 균형 잡힌 식생활이야말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암 예방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종 10개가 발견돼 제거한 강성화님. 육류를 매일 드실 만큼 좋아하셨는데요. 매일 드시던 육류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직화구이보단 삶아 먹는 조리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생활 습관을 바꾸며 암과 멀어지기 위해 노력한 귀하신 몸. 위대장 건강지키기 프로젝트가 종료됐습니다. 속쓰림 증상이 있었던 태연님과 변비로 고생하던 행연님. 불편한 증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해보니
태연님은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40%가량 개선. 행여님도 380점 중증도에서 230점 중등도로 증상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것만 봐도 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장상피화생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자다가도 아파서 깨거나 아니면 막 구역구토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거나 이런 사인이 있으시면 굳이 1년 기다리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언제든지 오십시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약을 드셨던 노을님. 다행히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성공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으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 네. 주기를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1년으로 가져갈 필요 없다. 2년 하셔도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재균이 됐을까 안 됐을까 좀 걱정이 많았는데 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흡축한 답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좀 신경 쓰다든지 뭐 술을 좀 과하게 하고 보면 막 속쓰리면서 밤에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겪으면서 좀 이렇게 좀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지신 이유가 지금처럼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약도 좀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시고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도움을 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대장내시경의 주기는 이번에 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언제 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윤행현님은 선종 하나를 제거했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5년 이내에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정답처럼 정해진 건 아니고 권고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없던 새로운 증상, 예를 들면 뭐 다시 변비가 너무 심해졌다든지 뭐 혈변이 좀 나온다든지 이유 없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뭐 이러한 신호들이 오면 그 안에라도 땡겨서 해봐야 돼요. 제가 기아신 몸을 많이 보거든요. 보니까 2주 솔루션 하고 나면은 진짜로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충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섬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몸에서 이가 배나는 걸 제 스스로 느끼니까 이게 진짜 기적의 솔루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복통도 없고 변도 평소대로 잘 보고 혈변도 없고. 하지만 대장에서 암이 자라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위내시경의 효용성이 입증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위암 진단되신 분들의 생존율을 약 40% 이상 좋게 개선한 바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매우 중요하고요. 위내시경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내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하신 몸에서 2주 이상 지속된 기침, 잔기침, 만성기침, 만성기관지염 등 기침으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밤 10시에 먹는 라면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오늘만 좀 먹어야지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당뇨병 문턱에 가 계시더라고요.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이 올라가는 혈당 그래프들이 폭탄 투하한 것처럼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이런 대부분은 합병증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실명을 하거나 투석 치료나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참담한 심정을 충격적이었거든요. 당뇨병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꿨죠. 탄수화물을 최대한 뒤로 미뤄라.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22에서 102로 떨어지고 거의 정상이지요. 약도 한번 끊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